안녕하세요. RM2입니다. 이번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번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왜 초기 재활이 중요한가요? 입니다. 초기 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뇌병변 후에 회복 기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에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는데요. 중추신경이 뇌와 척수이고 말초신경은 그 뒤에 나오는 팔다리로 나오고 저희가 장과 기타 내장에 가는 신경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아요. 주변에서 세포들을 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초신경의 손상과는 다르게 저희가 집중 재활 치료를 하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면 재활 치료가 왜 의미가 있을까요? 뇌병변 후에도 뇌신경이 재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저는 환자분들께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뇌병변이 생기고 나면 그 주변에 부종이 생깁니다. 저희가 피부가 긁혀도 그 부분이 부종이 생기잖아요.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부분에 죽은 세포가 생기게 되고 그 주변에 부종이 생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감소된 세포들이 생기겠죠. 그러한 세포들을 저는 기절한 세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기절한 세포들이 조금씩 깨어나면서 이제 기능이 생겨나는데요. 그 기간이 보통 3개월, 6개월 안에 보이는 기능 회복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도 그러한 기절한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저희 기능이 살아나는데 왜 초기 재활을 해야 되는 거죠? 힘들거든요, 재활 치료가. 그런데 누워있지 않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세포들이 살아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가만히 누워있으면 근육들이 다 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부스를 몇 주만 하고 있어도 양쪽 팔에 굵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누워있게 되면 건측, 우리가 마비가 없는 팔다리에조차도 근육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비 측은 근위축이 진행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한 2개월이 됐는데 뇌신경이 기절해 있다가 살아나서 근육에 시그널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너무 말라서 수축할 세포가 너무 조그만 거죠.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이 얇아지다 보면 또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면 근육이 짧아져요. 그리고 관절도 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절했던 세포가 깨어나가지고 시그널을 막 보내는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물론 그때부터 열심히 짧아진 근육도 풀고 굳은 관절도 풀어주고 하면 기능을 살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도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한 쪽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회복기 재활병원에 입원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마비 측은 관절 운동이에요. 그래서 관절 범위를 유지해 주는 거. 그리고 전기 자극 치료로 인위적으로 근육에 자극을 계속 주면서 수축을 시켜서 근위축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측은 열심히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절한 세포가 깨어나서 시그널을 보낼 때 그것을 잘 받아서 기능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기전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세포와 세포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기능으로 이끌어낸다는 가설입니다. 저희가 뇌세포가 엄청 많은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뇌세포는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세포 주위에 그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웃 세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반복적으로 그 필요한 운동을 해서 그 기능을 살려낸다는 거죠.
반복 학습이 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저희가 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이 태어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을 마주치고 또 어느 순간에 목을 가누고 뒤집고 앉고 서고 걷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기가 어느 날 눈 뜨자마자 그 기능을 갖게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하루 종일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목을 가누고 엄청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나려고 하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요. 뇌의 수초화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뇌의 세포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가능해지지. 저희가 학습을 할 때도 엄청난 반복에 의해서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세포와 세포 간의 연결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저희도 반복적인 재활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그렇게 남는 기능적인 상실을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느끼게 된 부분이 있어요. 재활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활기간 중에 힘든 증상 등도 많이 호소하고 그와 함께 초조함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무기력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환자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이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좀 덜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처음에 재활기간을 보통 어떻게 봐요 하면 짧은 3개월이고 길게 보면 2년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다 놀래세요. 1, 2개월에 끝나는 것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긴 재활기간인 거죠. 하지만 장애가 클수록 재활기간이 길어지고 견디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환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으면서 좀 편안해지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긴 터널을 환자분들과 함께 지나오는 느낌이에요. 환자분들이 긴 터널에서 되게 다양한 힘듦을 느끼시는데 그 호소가 어느 순간에 줄어드는데 그게 체념도 아니고 우울감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긴 재활 기간이 제가 볼 땐 받아들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을 지내고 계신 분들에게 그 터널의 끝에 다 좋아진다고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기능적인 회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견딜 수 있는 받아들임도 마련되어 있더라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우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 곁에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희망도 있고 밝음도 있고 적응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터널에 끝이 있고 그거는 삶입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뭐 연하장애라든가 강직 등 다양한 소재들로 한 편씩 한 편씩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